네, 인포맥스의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 데이터리언 시간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인터넷을 정말 손에서 떼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인터넷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는 개인적인 데이터들이 상당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종종 해킹도 당하고요. 또 다크 웹에서 판매가 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 보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면서 이제 주제를 보고 오늘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그리고 데이터 보안 문제에서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떠오르는 게 바로 영지식 증명인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학을 공부해도 보통 이제 박사 정도 들어가야 이제 제대로 이 이론을 배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게 나오면서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고 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여러 블로그들을 보면 네. 영지식 증명 얘기하는 블로그가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틀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가장 많이 틀린 얘기가 뭐냐면 영지식 증명은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증명하는 거다. 네. 보통 그렇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많은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얘기고요. 저도 블로그 보고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식은 영어로는 zero knowled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zero는 숫자로 0을 얘기하는 거고 지식이 없는데. 그렇죠. 예. knowledge는 지식을 얘기하는 예. 거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노출되는 지식, 즉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커한테 노출되는 정보가 제로다. 그래서 영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블록체인,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얘기할 때 블록체인의 최고 강점이 투명성이잖아요. 네. 누구한테든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다. 그런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는 굉장히 취약한 어떤 요건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개인정보를 안 다룰 수는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보호할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막 보다 보니까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 쓰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걸 막 연구하다가 보니까 네. 이거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더리움 진영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채용하는 그런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나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해커에게 나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이제 영지식 이렇게 영지식이고 그거를 하는 방법을 증명까지 붙여서 영지식 증명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컨셉은 알았고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지식 보겠습니다. 증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동굴 네, 맞아요. 동굴. 그림일 겁니다. 예.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네. 사실은 저 그림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네.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 자체는 뭐 86년도에 나온 기술입니다. 논문으로 오래됐군요. 발표가 오래됐네요. 됐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발표하신 분은 이제 샤피 골드와서라고 하는 분이고 실비오 미칼리 이 두 분이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샤피 골드와서와 실비오 미칼리 이 두 교수는 이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 이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는 튜링상도 수상을 합니다. 이야. 예. 그런데 이 영지식 증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네. 이 영지식 증명을
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자. 개념화하자. 그래서 예. 나온 게 바로 요 예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예제를 가져다가 많이 쓰시는 굉장히 거예요. 오래된 예. 예제네요. 저 그림 자체는 89년도에 예제로 나온 와, 겁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알리바바와 40인의 동굴에서 네. 알리바바가 그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네. 저 매직 키워드, 그러니까 그 주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동굴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저 자물쇠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네네. 저기 이제 동굴이 막혀 있는 겁니다. 네. 저기에 가서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저 막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저기서 남자가 있고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가 있고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저 여자아이가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마법의 주문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열려라 참깨라는 마법의 주문을 알고 있다는 걸 저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한테 네.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열려라 참깨가 마법의 주문이니까 네.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 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 마법의 주문이 노출돼 버리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마법의 주문은 노출시키지 않고 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 그걸 어떻게 영지식 증명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냐? 나를 띄우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예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 먼저 열려라 참깨 마법의 주문을 알고 있는 저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일단 동굴에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A 또는 B 저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일단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여자아이가 B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갔다라고 하자고요. 네. 예. 그래서 저 닫힌 동굴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밖에 있던 사내아이가 초록색 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2번이죠. 저- 예. 그렇죠. 갈래길 입구에서 자기가 랜덤하게 하나를 찍는 거예요. A로 나와라 또는 B로 나와라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저 사내아이가 A로 나오세요 그러면 저 여자아이는 열려라 참깨라고 해서 동굴문을 연 다음에 A로 나오면 되죠. 예. 그렇죠? 만약에 B로 나오세요 그러면 열려라 참깨를 몰라도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저런 식으로 하면 열려라 참깨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확률이 50%죠. 그렇죠. 왜냐하면 A로 나와라 이러면 열려라 참깨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B로 나와라 그러면 몰라도 나올 수 있고. 네.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것을 한 100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러면 네. 열려라 참깨를 알아야지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영지식 증명 방법입니다. 어. 내가 알고 있는 열려라 참깨라는 마법의 주문은 알리지 않고 실제로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만 가르쳐 주는 거죠. 개념은 쉬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굳이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들어야 돼? 여기에 의문이 생기죠.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번잡스럽게 안 하고 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사내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예. 같이 저 갈래길 입구까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여자아이한테 야, 이 동굴을 한 바퀴 삥 둘러서 나와봐. 네.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그럼 눈으로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같이 들어가서 여자아이 보고 너 B로 들어가서 A로 나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생각이 계속 들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잡스럽게 저 짓을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영지식 증명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영지식 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개인 정보, 비밀 정보를 외부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걸 예. 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이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아까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100번 반복하는 거하고 네. 예. 하나는 또 저 B로 들어가서 A로 그냥 나와봐 이렇게 예. 한 번에 확인하는 거하고 예.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방법은 네. 그러니까 100번을 반복하는 그 방법은 수학적으로 영지식성이 증명이 됩니다. 확률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영지식 증명은
일단 만들기도 어렵지만 예. 그것이 영지식성을 갖는다는 것, 즉 외부한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0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고요. 영지식 증명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변형을 해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블록체인에서 이 영지식 기술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이더리움 진영을 비롯해서 네.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루고 있는 암호화폐 진영에서 네. 굉장히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돈이 투입되니까 연구가 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뭐 개인정보 보호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 영지식 증명에 대한 연구를 이제 거의 뭐 40년 만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그 얘기 해보고요. 일단 영지식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건들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완전성, 예. 건전성, 영지식성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비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네. 내가 그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열려라 참깨라는 매직 주문을 알고 있으면 네. 저 테스트를 항상 통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예. 이게 완전성입니다. 건전성은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비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테스트에 실패해야 된다. 이게 건전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은 잡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영지식성은 내 개인 정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지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되고 그쵸. 이거를 증명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된다.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네. 모르는 사람은 테스트에 통과할 수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이 테스트에 통과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비밀 정보, 개인 정보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죠. 참 뭐랄까 보안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컨셉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위메이드에서도 이 영지식 증명 리서치 센터를 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게임 보안이라든지 블록체인 보안에 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쓸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개인 정보가 관련되는 부분에는 영지식 증명 기술이 다 사용될 수가 있고요. 네. 예. 또 지금 뭐 영지식 증명이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레이어 2 솔루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처리 속도가 늦기 때문에 블록체인 말고 별도의 어떤 레이어 2라는 걸 둬서 속도를 좀 개선시키자, 네.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레이어 2 솔루션 중에서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롤업이요. 예, 예. 그 롤업이라는 기술에도 영지식 증명 기술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ZK 롤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네네네네. 제로 knowledge 롤업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2 솔루션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위메이드 위믹스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은 요새 이제 거래소가 너 자산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충분히 갖고 있어?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서도 뭐 바이낸스가 자기 거 다 공개했더니 4%가 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proof of reserve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 내 자산 보유고를 입증하라. 그렇죠. 그런데 바이낸스하고 어떤 이더리움 진영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proof of reserve라는 기술만 가지고는 네. 자산 보유고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proof of reserve라고 하는 기술에 더해서 네. 영지식 증명 기술을 같이 써야 된다. 이것을 비탈릭 부테린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바이낸스에서 우리가 그 기술을 채용해서
바이낸스에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 영지식 증명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왜 영지식 증명이 필요한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건 안 되긴 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머클트리를 씁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계좌 그러니까 추적이 이동 조금- 단계를 추적해서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거에서 조금 문제가 예. 생길 수 있어서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그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이어 2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영지식 증명을 쓰면 뭐 속도도 좀 빨라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을 써서 그러니까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에서 하던 거래를 레이어 2로 낮추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레이어 2에서는 블록체인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의견이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썼다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나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러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거래 당사자 간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네. 이 중재를 누가 해줄 거냐 이 문제가 항상 생겨요. 어. 그래서 보통은 레이어 2 솔루션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 기록들을 레이어 1으로 계속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레이어 1의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중재에 도달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뭐 플라즈마라든가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거죠. 플라즈마나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레이어 2 솔루션에서 일어났던 거래 여러 개를 네. 하나로 압축해서 레이어 1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중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러 거래를 압축해서 보내다 보니까 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롤업이죠. 롤업은 여러 거래를 압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일어난 거래에 대한 요약 정보를 계속 레이어 1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거래 여러 개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레이어 1으로 보내다 보면 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 이때 영지식을 쓰는 겁니다. 일단 뭐 레이어 2라는 속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높인 이제 일반 암호화폐 솔루션과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영지식 증명이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 진영이 예. 영지식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제일 관심사가 레이어 2 솔루션을 이용해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네. 또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에 영지식 증명이 관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잘 보면 요새 비탈릭 부테린이 블로그에 쓰는 걸 보면 영지식 증명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영지식 증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들도 네.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40년 정도 묵은 기술이고 개념인데 이제 와서 블록체인이라는 거에서 이게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좋기만은 안 할 것 같아요.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이용해서 뭐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지식 증명 자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의 익명성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화폐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트캐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G캐시라고 겁니다. 부르기도 네. 하죠. 예. 이런 코인들을 보통 우리가 프라이버시 코인, 다크 코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G캐시 같은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추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용될 수도 있죠. 악용의 우려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포렌식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40% 정도의 이용자는 블록체인 데이터 갖고 추적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G캐시 같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이용해서 익명성을 끌어올리면 사실은 추적이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기술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술은 맞는데 예. 아직도
이걸 구현시키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져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동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100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네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통신량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꿀 거냐, 개선할 거냐 이게 요새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래서 요새 영지식 증명 연구하시는 분들은 영지식 증명의 구현 기술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래서 블록체인에 최적화된 영지식 증명 기술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지식 증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이어 2에서 활용이 되면 네. 확장성의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되게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방금과 얘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느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이 있는 거네요. 구현을 잘못하면. 잘못하면.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뭐 속도와 안전성과 보안성 여기에 영지식 증명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블록체인의 특징상 예. 영지식 증명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초 부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영지식 증명 같은 블록체인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투자의 움직임이 이제 일었던 2022년이기 때문에 또 내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영지식 증명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식 증명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런데 분명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외에도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있긴 그렇죠. 하죠. 암호화계 다른 분야에서는 워낙 많이 쓰고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영지식 증명 그럼 아마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 ZK 스나크라고 하는 네. 기술입니다. 이 ZK 스나크라고 하는 기술이 실제로 과거의 영지식 증명의 속도를 굉장히 많이 개선해 놓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직 충분히 속도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이런 ZK 스나크 같은 기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시스템 셋업을 할 때 네. 중앙에 관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중앙에 신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블록체인 철학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 적용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 연구는 굉장히 밝고 꾸준히 좀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 영지식 증명 어려운 개념인데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